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경기의정부시가 400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짓고 있는 국내 최초의 바둑 전용 경기장이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완공을 코앞에 두고 시민단체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시설 용도를 바꾸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매년 들어갈 막대한 운영비를 누가 낼 것인가가 핵심 쟁점인데 이에 대해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건설 현장. 국내 최초의 바둑 전용 경기장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총 사업비 411억 원이 투입된 이 경기장은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공을 불과 2달여 남겨두고 제동이 걸렸습니다. 의정부 지역 2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가 바둑 경기장 건립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이유는 완공 이후 매년 들어갈 운영비 부담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의정부시가 한국기원에 경기장을 무상으로 쓰게 하겠다고 협약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수억 원의 운영비를 온전히 시가 떠안게 됐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각종 사업을 축소하거나 시민들에게 재정 절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기관에는 왜 막대한 공공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지 시민들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의정부시는 한국기원과 맺은 협약은 곧 효력이 정지된다며 새로운 협약을 맺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한국기원에 적정 운영비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공사 중지에 대해선 공사를 중지할 경우 간접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비용 분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멈춰야 한다며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와 함께 주민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채까지 발행해 짓고 있는 국내 첫 바둑 전용 경기장. 지역 경제를 살릴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지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김포 지역 주요 도시개발 사업들의 난관이 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분양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내폴리스 사업은 산업단지 장기 미분양을 해결해야 하고 또 감정동 군부대 개발 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중단될 처지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지난달 공동주택 분양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3월 부지 제공 협약을 체결한 인하대 김포메디컬 캠퍼스 조성 사업만 차질 없이 이어지면 주요 기능을 대부분 갖추게 됩니다. 김포 시내폴리스 사업도 지난주 두 번째 공동주택 분양에 나서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미분양은 진전이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시내폴리스 산업용지 분양률은 약 25%, 김포도시공사는 평당 550만 원 수준인 산업용지 분양가가 걸림돌인 것으로 보고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도시공사는 복합시설과 업무 상업시설 부지 일부를 주상복합 용도로 바꿔 발생한 수익을 산업용지 분양가를 낮추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일단 미분양의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좀 그 분양가가 비싸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평당 한 550만 원에서 한 450만 원에서 낮추게 되면 평당 450만 원 정도의 저희 위치라 그러면은 저희가 들어오겠다는 그 업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온 국방군사시설 기부대 양여 사업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포시는 김포도시공사를 통해 감정동과 양촌읍 군시설을 기존 군부대에 새롭게 건립해주고 군부대 부지를 양여받아 도시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동 군부대 이전의 사업성에 문제가 생겨 김포시가 지난 5월 국방부에 사업 중단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감정동에 있는 공군부대 그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넣는 순간에 사업성이 더 떨어져서 사실 좀 사업성이 힘들다라는 상황에서 서로 김포시에서 일단 공군부대에다가
일단 중단하자라고 해서 중단 요청한 그런 상황이 돼서 그 두 개의 사업은 일단은 그 정도에서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도의 지구지정 불수용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김포 전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도 안개 속입니다. 올해 1월 행정소송 1심 패소에 이어 2월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사업 재추진 여부나 무산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걸포 4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올해 하반기 보상을 시작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자체만의 좋은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 채널을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부천시의 홍보 예산이 인구 대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행정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홍보 콘텐츠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0대 부천시 의회의 첫 부천시 업무보고. 시작부터 홍보 예산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우리 부천시의 예산을 너무 많이 과하게 써도 잘못된 거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도 이건 또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부천시 홍보 관련 예산은 23억 7천여만 원. 인구 규모가 비슷한 남양주시 예산 51억 6천여만 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고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 지자체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부천 인구 1인당 홍보 예산도 3천 원대로 시흥이나 화성, 성남, 김포 등과 비교해도 월등히 적습니다. 부천시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국제축제 등 도시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가 풍부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단순한 비용이 아닌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홍보 예산 확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홍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행정이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라 정책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홍보를 잘 하지 못하면 그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도 잘 실현이 되지 않는 법이죠. 예산이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부천시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새로운 홍보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타임머신 부천은 신고천하고 진달래 동산을 부천의 과거를 AI로 제작해서 과거와 현재를 모습을 비교해서 제작을 했고 또 하나는 핸섬 뉴스를 활용해서 청년 정책, 그다음에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요람에서 수험생까지 등 AI 핸섬으로 제작, 알기 쉽게 정책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효과들도 꽤 크더라. 그래서 홍보 담당관실에서 뭐 그 유튜브 대회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유튜브에 약간의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홍보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도시 브랜드와 가치를 알리고 확산하는 게 지역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시대. 부천 지역 대학의 영상 콘텐츠 관련 학과와 협업하는 방안도 지자체 홍보 경쟁의 새로운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지난 30일 새벽 2시 27분쯤 경기 포천시 영중면의 한 농막 인근에서 불이 났습니다. 농막에서 잠을 자던 소유자는 밖에서 타는 소리를 듣고 주변을 확인하던 중 옆 컨테이너에서 검은 연기와 붉은 불꽃이 치솟는 것을 발견해 대피한 뒤 119에 신고했습니다. 불은 신고 접수 29분 만인 새벽 2시 56분쯤 큰 불길이 잡혔고 3시 11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의 공약 1호인 폰프리스쿨 정책이 본격적인 닻을 올린 가운데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이 지역 교육 공동체를 모아 정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31일 경기 섬유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경기도 교육감과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관내 학교 관리자와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폰프리스쿨 정책 설명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교육감에게 바라는 점을 전하는 소통의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강압적인 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동기부여를, 학부모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폰 프리스쿨은 휴대전화 수거나 강제적인 통제가 아닌 학생 자치회가 주도해 스마트폰 사용 약속을 스스로 만들고 실천하게 하는 정책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시간은 독서와 예술, 스포츠가 어우러진 RAS 경기 문예체 교육으로 채워집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오는 8월 14일까지 1차 실천학교 100곳을 모집하고 오는 10월까지 총 300개 학교를 지정해 폰 프리스쿨 문화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입니다. 양천구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 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규모는 20억 원으로 제조업은 최대 3억 원, 도소매업 등은 최대 8천만 원까지 0.8%의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양천구청 일자리 경제과에서 접수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는 다음 달 말부터 우리은행 양천구청 지점을 통해 지원받게 됩니다. 양천구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서서울 호수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며 도심 속 여름 피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개장한 물놀이장은 오는 23일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대형 풀과 에어슬라이드, 회전근해 풀장 등 9개 시설을 갖춰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요원과 간호 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2시간마다 수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조성한 나무데크 그늘막과 야외 냉방 쉼터도 보호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은평구가 은평구 미래교육센터 온빛과 함께 진행한 2027 대입 수시 역전 프로젝트 1:1 진학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을 앞둔 관내 수험생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진로 진학 전문가가 학생별 맞춤 상담을 통해 지원대학과 학과 선택을 도왔습니다. 특히 참가자의 절반은 교육급여 수급 학생에게 우선 배정해 입시 정보 격차를 줄이고 진학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은평구는 오는 8일 17개 대학이 참여하는 수시 대비 대학 초청 정보 박람회도 열어 수험생들의 진학 준비를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16일까지 표본 9천 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사회조사는 생활 환경과 의식, 삶의 질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통계 조사인데요. 조사 결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행정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 결과는 자료 분석과 검증을 거쳐 오는 12월 말 인천 데이터 포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스파링이나 야차롤로 불리는 학교 폭력이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격투를 벌이면 학교 폭력이나 범죄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까지 퍼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 2명이 마주서서 주먹을 주고받습니다. 이른바 스파링이나 야차롤로 불리는 격투가 최근 학생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학교 폭력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시작했다면 학교 폭력이나 범죄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도 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호장구도 없이 정말 그냥 룰 없이 그냥 하다 보니 그 손상, 파손, 아이들이 외상으로 입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로 인한 그 형사처벌까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이들은 모르고 있고 그냥 장난이다라고 하고 이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이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이, 이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게 부모로서는 가장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상해 등의 형사 책임은 물론 학교 폭력에 따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직접 폭력을 행사한 학생뿐 아니라 폭력을 부추기거나 돕는 행위 역시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파링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도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복싱과 같은 스포츠 시합은 선수들이 장시간 동안 이 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 신체에 대한 이해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합 현장에는 링 닥터가 있고 철저한 안전장치가 이제 마련된 속에서 경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훈련 교육 없이 하는 것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의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고요. 결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로 동의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인식을 버리고 학교와 가정에서 스파링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인천시 부평구에는 일제감정기에 아픔을 간직한 흔적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부평 지하호인데요. 일본군이 조선인들을 강제징용해 군사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판 지하시설입니다. 부평문화원이 광복절을 맞아 부평 지하호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이재만 부평문화원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평 지하호,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간직한 장소죠. 부평문화원이 광복절을 맞아 부평 지하호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요? 예,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부평 지하호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지역의 숨겨진 역사를 보다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 해설사의 안내를 통해 부평의 이러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부평 지하호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지하호 내부에서는 그림 자극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역사적 장소를 둘러보는 것을 넘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부평 지하호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요. 광복절을 맞아 부평 지하호 관련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준비한 이유, 지역의 역사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겠죠? 예, 부평문화원은 그동안 부평 지하호 투어를 꾸준히 운영하면서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투어에 참여한 시민들로부터 부평 지역에 이런 공간이 있는 줄 몰랐다는 그 반응이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관심을 보여주시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러한 관심을 더 많은 시민과 자라나는 세대로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부평 지하호를 아직 접하지 못한 시민들도 그 지역의 역사를 쉽고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존 해설과 현장 탐방에 그림 자극과 체험 프로그램을 더해 새롭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평 지하호를 포함해 미쓰비시 줄사택과 부평 미군기지 등 부평 곳곳에는 일제강점기와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흔적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평문화원은 이런 아픈 흔적들을 활용한 또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부평에는 그 부평 지하호를 비롯해서 시대별 역사와 지역의 삶이 담긴 다양한 문화유산과 역사적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은 단순히 과거의 흔적으로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지역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평문화원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설, 탐방, 체험, 그리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네, 부평이 과거를 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평 구민들과 인천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겠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부평문화원은 부평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이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며 지역 문화가 더욱 풍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일상 속에 함께 존재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앞으로도 부평의 다양한 역사 현장과 문화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의견을 통해 부평만의 문화가 더욱 풍성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만 부평문화원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